네, 자, 많은 분들께서 엔비디아 GTC를 보시고 나서 또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마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엔비디아가요, 프리마켓에서 3.7%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큰 기업이 또 3.7% 어제 거의 5% 가깝게 거의 급등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뭐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흐름. 오늘 브로드컴 0.3% 일부 지금 프리마켓 조정 주고 있지만 뭐 그냥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정폭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가 장비주들도 할 거 없이 정말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불꽃을 품고 있는 이러한 랠리를 과연 끝까지 우리가 즐겨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게 너무나도 큰 기대감에 지금의 좀 약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좀 잠깐 갖고 있을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고민이 오늘 전혀 필요치 않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NH투자증권의 한동혁 부장님과 함께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그냥 시장 분위기 지금 엔비디아에 완전히 쏠려 있거든요. 또 요 분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며, 사실 엔비디아와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불을 뿜고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은 AI에 대한 플레이어들 어제 그렇게 막 너랑 파트너십 한다, 너랑 파트너십 한다 엄청나게 쏟아냈잖아요. 물론 일부 종목들이 막 튀어오르고 또 꺼지고 했지만은 이게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요 분위기 어떻게 최근에 좀 보고 계세요? 이제 엔비디아의 어제 GTC 이후에 이제 주가 예. 상승들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에 대한 이해를 슈퍼스타 경제학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때때로 시대마다 굉장히 큰 슈퍼스타들이 있었죠. 뭐 축구에 우리나라의 뭐 차범근 감독님도 계셨고 여러 슈퍼스타들이 스포츠계에 있었고 연예계에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 그들이 벌어들였던 소득과 그리고 지금의 어떤 슈퍼스타들, 뭐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 이후에 뭐 이강인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그리고 뭐 야구계에서 오타니 선수가 벌어들이는 그 자본의 수준을 보면은 어찌 보면 과거의 스타들이 굉장히 좀 서운해할 만큼 격차가 크게 많이 벌거든요. 이제 그게 슈퍼스타 경제학인데 지금은 이제 승자가 모든 거를 독식하고 그만큼 경제 규모도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금 AI 산업, 이런 슈퍼스타 경제학이 나오기 쉬운 구간, 그러니까 빈번하게 나오는 구간은 변화가 생겨 나갈 때예요.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그것을 리딩하는 어떤 주인공이 모든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그런 구간 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지금은 1등 아니면 대안이 없는 상황.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를 우리가 이해할 때 뭐 블랙앤이다 이런 단순한 어떤 칩에 대해서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는 단위 칩을 넘어선 개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는 여러 개의 칩을 써서 그냥 통합의 서버를 공급하는 입장으로서의 어떤 젠슨항의 비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일부 기업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발열량이 적어. 엔비디아보다 단위 생산성이 더 좋아. 근데 저렴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칩을 많이 모아서 정말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기능을 할 때 엔비디아가 그 최적화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GTC에서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가왔고 시장은 이게 정말 하나하나 칩의 성능의 발전보다 정말 이 AI를 위한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있구나에 대한 확신을 들게 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시가총액의 지금 위치에서의 더 레벨업을 가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뭐 GTC 저도 이제 뭐 그 내용을 다 제가 훑어봤는데 가장 시장에서 열광했던 포인트가 뭐 당연히 돈을 얼만큼 벌 것인가고, 그 돈을 얼만큼 벌 것인가에 집중됐었던 주제가 과거 이제 호퍼 100, 200부터 해가지고 그런 GPU 대비해서 블랙웰과 앞으로 이제 차세대 AI 칩인 루빈까지 합쳐서 요게 아마 과거 호퍼보다 5배의 수요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어찌 보면 호퍼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수요, 그리고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것들 선반영됐지만 지금까지 진짜 엔비디아가 달려왔던 이 궤적을 보게 되면 엄청난데 이거의 5배 정도 더 벌 것이다라는 것이 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보니까 5개 분기예요. 그러니까 5개 분기 정도 동안에 5배를 벌 것이다라고 이미 어떤 기간이라는 것을 벌써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2026년이나 2027년까지도 이미 우리 AI 시장이라는 것을 엔비디아가 정의를 내려준 게 아닌가, 그 기간이라는 것을. 예,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보여졌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고 지금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과연 엔비디아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부장님께서는 어차피 지금 여러 이제 플레이어들, 이거와 파생되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 중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좀 뭐랄까요, 지금 상황에서 뭐 금리 인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할 것 같거든요, 지금. 예, 뭐 실적 발표 끝나면은 또 어떻게 되지? FMC는 또 어떻게 되지? 이러한 것들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좀 마음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야 될까? 이게 지금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전략적으로. 앵커님께서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예. 최근의 시장 분위기라고 이제 워딩을 해주셨는데 최근의 시장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좋아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최근의 시장 분위기는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너무 뜨겁긴 하다. 뭐 제가 굉장히 그 미국의 성장이나 AI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긍정적인 걸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산업 발전 과정을 보면은 사실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근데 부장님도 업계에 좀 오래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이 정도 뜨거우면 과거의 어떤 우리 사이클을 봤을 때 요 정도 뜨거우면 사실 좀 조정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 다 느끼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 뜨거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의 뜨거움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약간은 어떤 거냐면 제 오래된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제 초등학교 동창이 오늘 연락이 오더라고요. 주식 투자 좀 해야겠다. 끝났네. 그리고 주변에서 정말 뜨거워요. 이 반응들이 특히나 이제 국내 시장도 4천 코스피가 4천 포인트를 넘었고 뭐 미국 시장도 계속 연일 신고가를 가다 보니까 주식을 하면 돈을 버는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 프레임적으로 고착화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같은 금융권에 있는 분들인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도 뽀뽀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표현이 뭐냐면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 지금 뭔가 투자를 안 하면 돈의 가치가 쓸모 없어져서 나는 뭐 벼락 현금 거지가 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돈은 그렇게 빨리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휴지 조각이 되지 않아요. 현금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 에셋 클래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현금으로 오히려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조절하는데 마켓 타이밍을 오히려 뭐 굉장히 뭐 매크로를 보면서 뭐 정말 정밀하고 세밀한 기법인 이게 아니라 정말 일정 부분의 현금을 항상 가져가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먼 인덱스적으로 본다면 저는 두 가지를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쉽게 생각한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버는 쪽으로만 상방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풍경들이 우리 주변에서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미국 시장을 볼 때마다 조금씩 마음에 걸리는 거는 최근에 좀 빅스 지수가 조금 급격하게 튀었다가 좀 안정화되긴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민감하게 빅스 지수들이 매일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제 장 막판까지도 빅스 지수가 한 4% 정도 좀 올라왔었고 별일이 아닌데 빅스 지수만 놓고 보면은 언제든지 조금은 이 시장에서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회피적인 모습들이 뭔가 방향에 맞지 않으면 난 좀 피하겠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오랫동안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은 정말 충분히 수익을 얻을 대로 얻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어떤 휴먼 인덱스의 모습들이나 그리고 빅스 지수가 최근에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은 조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위쪽으로만 생각할 때는 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AI의 큰 사이클에 대한 기회를 놓칠 것이냐 그것보다는 저는 잘 분산되어 있으면 걱정이 없다. 잘 분산되어 있으면 걱정 없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최고가에서 구글이 조금은 뭐랄까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끌고 가죠. 그리고 그 전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전전날이나 뭐 최근에는 테슬라가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AI 산업을 리딩하는 여러 그 슈퍼스타 후보군들을 같이 갖고 있을 때 좀 걱정 없이 플럭추에이션을
뭐 버틸 수 지나갈 있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기민하게 대응을 한다고 해도 뭐 바닥을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회비용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분화되어, 그러니까 약간 잘 분산되어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조정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런 어떤 결과가 좀 나올 수도 네. 있겠네요. 저희가 운영하는 지금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뭐 여러 빅테크 기업들도 있지만 소비주도 있고 블룸에너지라고 하는 미국의 지금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주식도 있단 말이죠. 어제 굉장히 좋은 실적 나오고 애프터 마켓에서 거의 20% 가까이 오전에 올랐어요. 그게 그렇게 올라주면 사실 뭐 내일 예를 들어 알파벳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다 한들 내 포트폴리오에는 그닥 큰 뭔가 흠집을 내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시 재정비하고 실적 컨퍼런스 콜이 나쁘지 않았다면 장기적인 성장성을 주가는 다시 되찾아 가겠죠. 근데 일부 종목에 우리가 굉장히 몰두가 돼 있으면 내게 안 가면 포모가 일어나고 저건 가는데 내 건 안 가네. 그럼 여기서 이 종목이 시장에 화제가 되네, 옮겨가고. 양자 컴퓨터 갔다가 AI 갔다가 뭐 전기차 갔다가 계속 뭐 전력 갔다가 계속 옮겨가면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들을 연속적으로 해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강조드리는 우량주에 대한, 그리고 그 우량주라 하더라도 한 섹터에 너무 비중이 크게 몰려있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지만은 특히나 지금 시기에는 미국 주식은 싼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미국 주식은 항상 비싸다고 얘기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미국 주식은 항상 프리미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을 갖고 있고 테크 시장을 갖고 있고 인력들을 언제든지 충원할 수 있는 마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는데 지금은 평소의 프리미엄보다는 높은 상태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간접 투자로 그리고 간접 투자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2분기 실적 발표 계속 연속적으로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또 3분기 실적 오지 않습니까? 금방 오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이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됩니다. 365일 진행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 투자를 통해서 이 우량주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아주 우수한 수익률을 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약간 잘 분산화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중요하다. 우리가 조금 내로하게 좀 들어간다면 약간 좁혀서 지금 일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지금 뭐 이제 막 나올 거고, 그죠? 이제 뭐 한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빅테크 실적들을 볼 텐데, 여기에 따라서 또 FOMC 금리 인하도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러한 빅 이벤트들이 한시에 다 만약에 소화가 돼버린 다음에,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시장은 뭐 어떤 것들에 대한 성장 동력을 좀 찾을 것인가. 물론 뭐 단순하게 계절성이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보긴 좀 그럴 것 같고, 계절성이라는 것도 11월, 12월이 미국이 대표적인 또 소비 국가니까 그 소비 지표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될 텐데 정부 셧다운이 만약에 뭐 장기화된다라면 그런 것들도 뭐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랄까요? 약간 불확실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잔존해 있다라고 저는 좀 느껴지고, 또 시장은 과열돼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떠한 요인들, 그러한 것들이 지금 툭툭 나올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거든요.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11월 초 또는 뭐 관세 관련된 법원의 일부 판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뭐 기민하게 대응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뭐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지가 좀 궁금하게, 좀 구체적으로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예상하기 힘든 부분을 찾을 때 내가 예상을 못했다. 예상 못했어요. 이거는 생각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한쪽으로 거의 100이면 99가 다 생각하는 것들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미국 시장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하면 무조건 벌 것 같은데 한국 주식 계속 갈 것 같은데 이런 거의 반대쪽에서 이 이벤트들이 나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이 하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논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쪽으로 지금 가장 많이 쏠려 있는 게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지금 뭐 이번 새벽에 이제 자정이 지나고 3시에 나오죠. 금리 발표가 나고 3시 반부터 이제 인터뷰 들어가는데 사실 코멘트가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뭐 내리는 거는 이번에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거고,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저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신중한 의견들을 계속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뭐 물가가 저는 뭐 전체적으로 물가가 관세를 고려했을 때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세가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좀 시장이 99가 생각했던 반대쪽에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더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히 제가 조금 시장을 좀 전망 또는 예상 이렇게 좀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에서 가장 쥐약은 제가 볼 땐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2022년 때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떤 성장주들,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 좋아했던 성장주들이 크게 깨졌던 모습을 보게 되면 또는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 정말 금리가 뭐 발작을 일으켰을 때 뭐 여러 이제 시장도 약간 발작을 같이 일으켰었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를 좀 자극시킬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아주 그냥 보일 수 있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관세. 그러니까 특히나 기업이 껴안고 있는 이 관세라는 것이 결국엔 전가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수치화되는 그 과정에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잠시 주춤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막 실망감이 있어가지고 한번 출렁거리는 그러한 부분은 저는 아마 한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저는 대비해서 현금을 좀 쌓아놓고 뭐 조정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한번 조정이 오면 그때가 또 다시 한번 AI를 잡고 또 가는 그런 어떤 시점의 어떤 출렁임이 저는 이제 그 기업이 껴안고 있는 관세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노동지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경기 침체라는 것은 저는 전혀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관세라는 것이 언제쯤에 뭐 물론 알기가 힘들겠지만 이게 기업이 계속 껴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뭔가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될 것 같고 중간 선거가 남아 있고 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계산하기는 힘들겠지만 부장님이 좀 보시는 어떠한 뭐 2026년에 대한 또는 올해 말에 4분기 어떤 시나리오 같은 좀 생각하시는 그런 라인업이 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관세에 대한 충격이 어느 순간에 사실 지금 뭐 관세 발표라고 4월 달에 그 미국 해방의 날 발표 이후에 지금 거의 6개월 반년이 맞아요. 흘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앞으로 그럼 뭐 언제 지금까지도 반영 안 됐는데 그럼 뭐 한 15일 있다가 반영될까요? 뭐 3개월 있다가 반영될까요? 그건 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그 전에 어떤 시그널은 뭘로 보세요? 보통 뭘로 볼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뭔가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다시 괴롭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다,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나온 거는 기업이 떠 안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기업들도 판단을 할 겁니다. 내가 물건 가격을 관세를 더 붙여서 전가를 했을 때 내가 피해야 아니면 차라리 깎아주고 더 파는 게 나아.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금은 충분히 한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2분기나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계속 나오는 것들 보면은 관세 발표 이후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 관세 영향을 피하기 위한 어떤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어떤 기술의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제가 아마존 물류 센터에서 협동 로봇,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뉴스로 이제 아마존에서 감원한다고 3만 명, 감원한다고 얘기 나왔죠. 아마 2022년 이래로 최대 감원 폭입니다. 그 얘기는 뭐 덧붙여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들. 그러니까 로봇으로 대체가 아니라 저는 이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로봇을 고용하는 거죠. 로봇을 고용하는 거죠. 고용하는 게 훨씬 싸고 노조도 없고 뭔가 문제도 생기지 않고. 지금 사실 어떤 감원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 뉴스 찾아보면 감원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벌써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미 기업들을 움직이고 있고 또 저는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아마도 우리가 늘 아마 모든 분들께서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관세가 부과가 돼서 관세 수입이 미 정부가 그렇게 많이 지금 얻고 있다. 뭐 사상 최대치다. 이번 3분기 실적 보면 가이던스를 다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하는 것 같고 특히나 UPS 같은 이러한 정말 경기를 직접 그냥 타격받는 이러한 기업들마저도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내놓니 야 이거 도대체 다 어디 간 거냐 도대체 뭐 이렇게 뭐 다들 의아하게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국내를 보는 관점과 미국을 보는 관점을 좀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뭐 짧은 메모 겸 적어드린 게 국내 시장을 바라볼 때는 국내 기업들은 강해졌고
한국 정부는 약해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 예. 그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수출 기업들은 강해졌습니다. 아, 대미 수출을 강화했고요. 그러네. 대미 관계를 발전시켰고요. 예. 중국 시장이 쪼그라드는 것을 넘어서 더 전 세계로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로의 수출을 더 가시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히려 직접 네. 뛰어서 나가서 네. 그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네, 그래서 예.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한 거는 예. 수출 기업들이 더 열심히 했고 달러를 많이 벌어왔기 때문이에요.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미국 시장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만큼 뭔가 대미 협상과 그리고 어떤 글로벌 위치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이 부분들의 역할이 조금 미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달러를 많이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거죠. 미국의 기업들은 관세를 뭔가 충격이 있어도 그거를 다 이제 본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관세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감세를 하고도 뭐 쉬운 말로 퉁치고 남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관세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을 보면은 트럼프가 추진하려고 하는 감세 법안인 대표적인 OBBA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번 걸로 쓰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계속 외채를 발행하고 뭔가 배분 위주의 드라이브를 지금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과 그리고 미국의 어떤 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 나오가 4% 가까이 나오는 이 광경이 극명하게 갈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그 원인과 결과를 조금은 명확하게 좀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저도 질문을 하고 지금 뭐 부장님께서 뭐 답변을 너무나도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막 정리가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너무 많은 요인들이 지금 산정해 있고 미래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계속 퀘션 마크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늘 제가 뭐 똑같은 말씀을 나오실 때마다 제가 이거 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이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인데 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 물론 돈이 너무 많이 벌고 EPS 추정치도 뭐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ROE도 높고 뭐 다 이제 알고 있는데 야 이거 과연 시장에서 이걸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뚫고 이제 올라가서 어나더 레벨로 이제 갈 것인가 저는 이제 미래는 전 어나더 레벨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 가기 전에 뭔가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시장 과거와 이제 뉴 노멀과의 그 간극 사이에서 뭔가 이제 엄청나게 변동성을 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러한 상황은 한 번쯤 올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아니다 견고하게 그냥 쫙쫙 그냥 갈 길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실적이 받쳐준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새벽 3시 반에 FMC 인터뷰 그리고 5시 반부터 알파벳 좋아하진 알파벳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카바나 그리고 그 이제 오후 시간대로 가면은 아마 마스터 비자 이제 소비 기업들도 발표를 할 거예요. 실적이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한다면 지금 그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 애가 확인이 된다면 저는 연말 랠리는 산타 랠리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되게 잘 나올 거라고 보는데 더 많은 확률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실적에도 그러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한 그 상상력이 많이 좀 뭐랄까 실제 기업이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제가 뭐 너무 빠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로봇의 상용화가 굉장히 빨리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 내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이죠. 왜냐하면 연봉 1억도 안 하는 수준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봇의 상용화나 그리고 알파벳의 실적을 보면은 AI를 통한 어떤 광고 비즈니스 그리고 LMM 비즈니스 이런 그 유료 구독을 벌써부터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금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오늘 주제가 좀 테슬라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FSD 유료 구독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FSD 유료 구독에 대해서 체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18만 원, 20만 원 정도 가격이면은
내 기사를 고용해서 나 그냥 조용히 차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12%밖에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캐파가 지금 어마무시하다라는 것도 이제 이번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컨센서스에 대한 AI가 얼마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기업은 알고 있어요. 작년 말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부회장도 그렇고 블로그에 글 쓰는 것들 보면은 거의 목숨 걸고 기업에 정말 그 사훈을 걸고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뭐 zuckerberg 같은 경우에는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이게 단순히 무슨 예전에 소련보다 미국이 달에 먼저 가야 돼 유인우주선 먼저 보내야 돼 이 경쟁이 아니에요. 자존심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그렇죠. 투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벌써부터 뭐 내일 빅테크 실적 많이 나오지만 이익으로 벌써 나와? 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 저는 11월 말까지 연말 랠리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있다. 미국 주식은 항상 비싸지만 항상 프리미엄에 거래되지만 그 프리미엄가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 종목보다는 역시나 우량주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고 우량주 군단으로 우리가 갖고 적어도 10개에서 15종목 정도의 잘 분산된 포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일부 종목이 조정을 크게 받는다고 해도 걱정할 게 없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늘 루이비통이었는데 이제 에르메스가 됐다. 그건 좀 당연한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슈퍼스타 경제학을 말씀드렸지만 대체 불가능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타니를 대체할 수 있는 없어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네, 뭐 타자에서도 투수에서도 없는 상황으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알파벳을 대체할 수 있는, 없어요. 메타를 대체할 수 있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미난 저는 뉴스를 한번 봤는데 오픈 AI의 아틀라스라고 이제 그러니까 오픈 AI의 챗 GPT에다가 여러 이제 쇼핑 앱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어떤 검색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것을 구글,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을 위협하겠다. 근데 이 개발을 구글 클라우드에서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구글에 관련된 여러 어떤 칩에 대해서 그의 의존을 받고 그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서 이미 구글이 다 장악했고 그 오픈 AI가 거기 안에서 지금 그거 개발하고 있더라. 뭐 이런 이제 약간 우습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뭐 많은 투자자분들의 이야기가 좀 있는데 오픈 AI가 좀 이야기 나와서 또 연결을 좀 드릴게요. 오픈 AI가 이제 결국에는 IPO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좀 나왔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IPO를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 GTC도 뭐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뭐 진짜 숫자로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는 그게 의미가 있을까? 파트너십이라는 게 그 정도로 지금 뉴스가 막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픈 AI가 일부 막 여기저기 소위 얘기하면 벌려놓은 일들이 과연 이 IPO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여나 이 AI라는 것이 좀 버블화되는 진행하는 거에서 좀 해를 끼치지 않을까? 또는 뭐 오히려 아니 오픈 AI가 뭐 더 하게 된다면 오픈 AI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걸 뭐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 오픈 AI의 최근의 행보 이런 것들을 롱돌이 부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제 마음속에는 뭐 저는 제 소신을 잘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스타일이니까 결국 이제 AI의 승자가 나중에 결정이 될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넷스케이프, 뭐 라이코스도 있었고, 뭐 여러 브라우저가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승기를 잡은 주인공이 나중에 나타나듯이 결국 기술의 마지막 정점에서 이걸 서비스화를 제대로 하고 그 서비스화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유료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같이 가져가는 회사가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승자는 구글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 AI의 수익성 확보가 우리가 이 AI의 버블 논란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AI 투자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기 자본 뭐 잉여금으로 하기도 하지만 지금 은행 말고 회사채를 많이 조달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채의 만기가 27년에서 28년도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때까지 어떤 수익성 확보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정말 잘 짚어주신 게 오픈 AI의 수익성 확보가 정말 중요한 AI의 어떤 버블 논쟁의 중심에 있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중심에 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 뭐 닷컴 버블로 우리 되돌아가게 되면 뭐 넷스케이프가 먼저 시작해서 그 닷컴 버블을 이끌어왔던 것처럼 지금의 챗 GPT 오픈 AI가 이끌렸지만 결국에는 그 인터넷 닷컴 버블의 어떤 승자들은 지금의 아마존이 돼 있고 아마존이 주인공이었고 또는 그 중간이지만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러한 기업들이 주인공이 됐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제 오픈 AI의 시작으로 된 이 AI의
강세장이 결국에는 또 다른 주인공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하고 저는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완전 저는 달라요. 예. 이 두 개를 비교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닷컴 버블 때는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그렇죠.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가 다 대부분 뭐 무료였고 뭐 유료로 해봤자 뭐 그게 얼마큼 수익성이 있었습니까? 그 상황은 아니었고 지금은 벌써 돈을 벌거든요. 벌써 이제 제미나이 프로를 쓰면서 돈을 벌고 맞아요. BO를 쓰려면 더 많은 돈을 맞아요. 또 지불해야 되고요. 예. 뭐 지금 AI를 활용한 뭐 엠로빙 같은 기업은 광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고요. 메타 이번에 내일 실적 나오는 것도 AI 덕분에 메타의 광고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가 지금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완전히 그때와 다르다. 지금은 사실 닷컴 버블이라기보다는 정말 많이 주목을 받았고 시장에 자본을 많이 끌어모았던 오픈 AI의 어떤 수익성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그게 것이냐. 가장 핵심 또 키워드. 여기서 한 번의 어떤 그 갈림길은 나올 것 같다지 사실 닷컴 버블과 지금을 좀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오픈 AI 향방이 뭐 쇼크를 줄 것인가 아니면 역시나 AI 기업의 어떤 핵심에 있었다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갈림길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시장을 보게 되면은 뭐 어찌 보면 뭐 새로운 길, 가지 않았던 길, 우리가 처음 보는 길을 지금 뭐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긍정적인 그런 뷰들이 많고요. 자, 뉴스들도 호재 뉴스들도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좀 우려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의 한동혁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한 여러 빅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모셔서 이 이야기를 또 다시 또 이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동혁 부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